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라는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는 사실 꽃차를 만들고 약선차를 만들고 그리고 차생활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협회입니다. 사실 저는 6년 전까지는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주부였었습니다.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오로지 아이 셋을 잘 키워내는 현모양처로 살면은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여자였었는데 45살이 딱 되었을 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 사는 거는 되게 재미없는 일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연주로 사는 삶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풀을 만지고 꽃을 만지고 소꿉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꽃차를 만들고 효소를 담고 식초를 담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카카오 스토리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글을 적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반응을 보이고 사업자 등록도 하나 없는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고 야 이거 재밌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집에서 판매도 조금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고발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판매하던 것을 중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있다가 꽃차를 많이 배우고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1년 정도 되니까 이거 사람을 가르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강의실도 하나 없었고 공방 하나 낼 형편도 안 됐었고 집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탁자를 깔고 펜 5개를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처음에 이게 될까? 사람이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에 글을 올렸더니 5명이라는 사람들이 저에게 왔었어요. 처음에 제가 꽃차를 배울 때는 꽃차를 가서 배워야 될 수강료 6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나 이거 꽃차가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이거 배울 수 있는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남편이지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60만 원을 빌려가지고 꽃차를 배웠었는데 그 꽃차를 배웠는데 이게 조금씩 수입이 되면서 내가 다음 등록할 돈이 생기고 그 다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 시작을 할 때는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런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듬해 제가 그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작은 6평짜리 가게를 하나 갖게 됐었어요. 가게를 갖고 되면서 나를 알려야 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그 산야초, 약초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총무일을 맡고 있었는데 저보고 너 총무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결속을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밴드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그걸 왜 하냐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총무니까 책임을 가지고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밴드라는 것이 사실은 소수의 인원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만 결속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밴드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회원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글 쓰는 게 또 너무 재밌어. 댓글이 달리니까 글을 쓰는 게 너무 재밌는데 반응도 너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45살에 본격적으로 작은 6평짜리 공간에서 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작은 수업 공지를 했는데 수업을 배우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입이 자꾸 생겨나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6평짜리에서 창업을 한 첫 달에 저도 너무 놀랐어요. 바로 아래에 은행이 있는데 은행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매일 글을 썼어요. 그리고 꽃차라는 약순차라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레시피를 굉장히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러 오는 거예요.
이은주라는 사람이 쓰는 글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이은주라는 사람이 풀어주는 레시피를 보러 오는 거예요. 레시피를 보러 왔는데 못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는 제가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드리고 아무리 잘하는 방법을 줘도 실질에 와서 만져보고 다듬어 보지 않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시피를 막 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죠. 많이 공부한 글을 가지고 오면 계속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거 정말 밴드가 노가다인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은 밴드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제가 막 그 전국에서 한 3년을 1등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밴드가 상위 노출 1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게시 글 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방문자 수가 많아야 되고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댓글 수가 많아야 되고 거기 좋아요라고 눌러주는 숫자가 많으면 밴드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줘요. 첫 번째 5손가락 안에 들 만큼 상위에 5번째에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돋보기 그거 눌러서 꽃차 이렇게 누르거나 뭐 자기가 궁금한 거 이렇게 키워드를 눌렀을 때 상위에서 5번째 정도 걸려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회원 수가 늘어날 때까지는 정말 수많은 노가다였는데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제가 하는 업종에서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봐요. 꽃차 검색해서 보면 제가 한 2위, 3위, 새벽 2시쯤 일어나면 2, 3위로 이렇게 밀려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자다가도 글을 써요. 글을 쓰면서 그냥 아무 글이나 써요. 아무 글이라도 써도 그거는 글 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자고 나면 누군가는 또 좋아요를 눌러놓기 때문에 그게 밴드에 노출을 시켜주는 노출시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잘 다는 사람에게 상품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벤트도 자주 하고 제가 만약에 꽃차라는 야생초라는 효소라는 식초라는 아니면 다식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런 글을 이렇게 굳이 제 밴드가 아니더라도 그런 글을 찾아다니고 그런 글을 자주 검색하는 사람에게는 제 밴드가 그 사람에게 추천 밴드로 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건 뭐지? 하고 눌러봐서 들어왔는데 저라는 사람이 그 속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재밌고 레시피도 많이 주고 정보도 많이 주는데 정보를 주는데 못 따라가겠어.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게 수업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그 밴드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익을 얻어왔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찾아오시는 분들 대구나 부산이나 사실은 제가 울산에 있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저를 잘 안 찾아오셔요. 대부분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여쭤보면 울산과는 전혀 동떨어진 제주도, 서울, 안산 이런 곳에서 와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있는 밴드를 어떻게 알고 제 밴드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으면 자기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이런 추천 밴드가 뜨더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글을 내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글을 매일 이렇게 써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밴드 회원 늘리는 방법은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열심히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매일 나에게 재방문하는 방법. 재방문 시켜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쓴다 해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글을 써야 되니까 원하는 레시피, 원하는 정보 정말 아낌없이 마구마구 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주일간 가장 많이 활동하신 분에게는 뭐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을 많이 다신 분에게 이런 걸 보내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신 분에게 다음번 무료 수업을 한번 들어오시게 이제 문을 열어드립니다.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제가 수업 공지를 올렸을 때 되게 두려워요. 이번에 뭐 1급반 수업을 6명 한정한다 이렇게 올렸을 때 매분이 살얼음판이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올까? 수업 등록을 할까? 근데 사실은 6개월 동안 밴드 속에서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월병 수업이다. 자리는 뭐 6명이 자리가 있다. 이렇게 수업을 올리는데 사람들이 댓글이 안 달리는 경우도 있었고 수업을 이렇게 뭐 신청 안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제가 뭘 했냐면 수업 신청이 달리지 않았는데도 그 수업을 마감을 쳤었어요. 그래서 6명 한정인데 3명밖에 안 들어올 때 그러면 6명 자리가 다 찼다고 제가 글을 내려요.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사람 자리가 다 차지 않아도 글을 내려요. 그랬더니 이게 6개월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은주 선생님이 수업 공지를 올렸을 때 3시간 안에 댓글을 달지 않으면 저 수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저 수업을 다시 받으려고 그러면 2달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지 저 수업이 새로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6개월 지나서 수업 공지를 올리면 거의 1시간 안에 아니면은 뭐 늦어도 3시간, 5시간 안에는 만석이 다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청주에 제가 울산에 있잖아요. 청주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마침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 공지가 올랐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수업하려고 신청하려고 이렇게 누르는데 이게 퍼버링이 계속 돌면서 안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20분 동안 산 꼭대기에서 산 아래까지 막 뛰어서 내려와서 신청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제가 자리가 다 차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안 찼을 때였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댓글을 빨리 달게 하고 나의 수업에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글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개월이 딱 지났어요.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뭘 해도 만석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랑 같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되게 많아요. 엄청 많은 꽃차 선생님, 엄청 많은 다식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글을 배워도 울산에 있는 이은주에게 와서 배워야 되겠다. 같은 꽃차를 배워도 이은주에게 와서 배우는 게 낫고 같은 다식을 배워도 이은주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저한테 수업에 왔을 때는 수업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수업을 한 번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오고 한 번 수업 받았을 때 수업에서 만족도가 없다면 그분 다시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래서 수업에 왔을 때는 그분이 원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거. 한 수업에 왔지만 다 그분에게 필요한 레시피를 준다던가 뭐 원하는 정보를 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먼 곳에 계셨었어도 어떤 수업이 열렸을 때 같은 수업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차비를 들여서 교통비를 들여서 울산까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의 45살 그 이전에는 제가 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대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여자아이, 남자아이 둘에 여자아이 하나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도 바빠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웠거든요. 이렇게 수입이 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러 갈 수 있게 됐거든요. 저희들처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정보력에 강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나 떴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유행하는 게 떴다 그러면 하루라도 먼저 가서 배워서 그게 자기에게 수입이 되는 길이거든요. 밴드 속에서 밴드의 리드로 살다 보니까 저는 어느 순간 공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믿고 저를 찾아와요. 어느 날 뭐 다른 타 지역에 가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꽃차 얘기를 한다든가 다식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 이제 업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산후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놀래가지고 어머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대답하면 아유 울산에 계시는 꽃차 선생님 중에는 산후쌤 뭐 모르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왜 다 가르쳐 주세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뭐 정보를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럼 뭐 다음에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다음에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정문적답을 다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 가르쳐 주시냐는 말씀들을 하셔요. 사실은 배우고자 하는 수강자들은요, 이렇게 필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제가 다 가르쳐 드려도 다 습득을 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PPT 자료 받아와요. 선생님, 교수님 PPT 그거 저 주실 수 있으세요? 받을 때는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받잖아요. 집에 와서 펼쳐보면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더 많거든요. 다 주어도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와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공인 아닌 공인이 되어서 매번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움직였고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배우러 다녔고 사실은 그 배워오는 것들이 다 돌았으면 수입이 될 때가 더 많았었어요. 자, 사람들이 나의 작은 공간으로 와야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수업 공지를 올려가지고 매번 하나하나 짧은 거 하나하나를 사실은 파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고객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충성맨, 키맨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하면 이 작은 공간에 나에게 와서 나에게 빠져드는 사람이 있게 할까? 뭘 던져야지 사람들이 나를 가장 좋아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장 큰 거, 가장 비싼 거, 그거를 무료로 내어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때 당시에 앙금 플라워라는 떡 위에다가 이제 앙금으로 꽃을 짜서 만드는 게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하실 때 보면 보통 한 280만 원 정도 상당히 고가의 수업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 고가의 수업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저는 굉장히 찌질한 삶이었잖아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못 배워가지고 풀리문화센터라는 곳에 가서 아주 저가로 38만 원인가 저가로 4주를 배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저처럼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사람들 배우고는 싶은데 아이 키운다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내가 무료로 줘야 되겠다. 근데 정말 무료는 안 되잖아요. 저도 가게를 얻었으니까 가게 세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재료비가 되니까 정말 재료비만 받고 15만 원이라는 재료비만 받고 4주 동안 한 번 오시면 6만 원짜리 케이크를 만들어 가게 하는 그 방법을 제가 풀었어요. 그걸 풀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은 딱 6명밖에 못 들어와요. 한 번 무료 수업, 재능 나눔 수업을 하는데 6명밖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사실 6명 이상이 되면 제가 가르치기도 되게 힘들고 하니까 이번에 재능 나눔 일기합니다. 앙금 플라워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공지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매번 수업 때마다 수업 후기를 적고 수업에서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요. 다음부터 막 사람들이 막 대기자가 막 생겨요. 대기자가 생기는데 저는 대기자가 생겼다고 해서 아이고 반갑다. 다음에 제가 줄 세워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다음 공지 올릴 때 댓글을 다셔서 신청하세요. 자, 이 사람은 다음 제가 글을 올릴 때까지 뭐 할까요? 매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저에게 계속 방문자 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저는 노출이 굉장히 심해졌을 거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아주 저가로 오셨던 분들 15만 원이라는 재능 나눔 무료 수업에 오셨던 분들이 저의 공간에 왔을 때
저는 15만 원이 아니라 더 큰 150만 원, 1,5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저에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15만 원이라는 저가 수업에 왔는데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배워왔고, 꽃차라는 것도 있고, 약순차라는 것도 있고, 작은 거 하나 그냥 심심해서 배우러 왔는데 오니까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엄마들이었는데 와서 배워보니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좌절하고 안 해요. 근데 배워서 갔는데 본인들도 이게 수입이 되잖아요. 그럼 재미가 나서 다시 와요. 저를 찾아왔을 때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나는 이 사람에게 돈을 벌었고 이 사람은 이걸 배워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항상 오시면은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이거 배우셨죠? 그러면 돌아가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자, 저한테 배워가셔가지고 첫 시간에 한 번 배워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주문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만에 주문을 받았는데 본인도 황당한 거예요. 막 전화가 와,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한 번 배워가지고 겨우 이렇게 올렸는데 주문이 들어왔어요. 아유, 그러니까 첫 시간부터 제가 이렇게 가격 같은 거 얘기를 해드리니까 어떻게? 자기는 이제 배워서 이제 실력도 없잖아. 제 공방으로 불러요. 아, 그럼 제가 해드릴게요. 와서 선생님 저랑 같이 합시다. 같이 만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 가서 판매를 하시니까 이게 수입이 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한테 5가지만 배우세요. 뭘 배우시든지 5가지만 배우시라고 그래요. 5가지만 배우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하든 뭐 이렇게 소규모로 하든 작은 공방을 차리든. 자, 5가지 재주를 가지고 제가 밴드에서 글을 쓰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한꺼번에 5가지를 다 풀면 사람들이 제 미천이 5가지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수업 한번 공지를 내고 이거는 한 달 뒤에, 2달 뒤에 다시 끄집어내고 그 5가지를 배워서 이렇게 수입이 창출이 됐을 때 다시 저에게 6번째 거를 배우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수입이 늘어나니까 저를 찾아오는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무료 수업이 결코 무료 수업이 아니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수강생은 이렇게 말해요. 안금 플라워 무료 수업 한다고 해가지고 왔다가 1년 그 통장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자동 인출기 가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은주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찍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자기가 배워서 가서 또 수입을 창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저에게 배우러 오고 밴드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무료로 준다고 해서 그게 다 무료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인 줄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이벤트도 자주 하고 재능 나눔도 더 자주 하고 2020년 1월에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모이지도 말라 그랬고 어디 다니지도 말라 그랬고 저같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 수업을 해야지 수입이 있는 사람, 무엇을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하지? 이 공간에 사람이 들어와야지만이 수입이 생기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줌을 해서 그때는 줌이라는 것도 몰랐었잖아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내 공간에 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 공간으로 오게 하지? 밴드에다가 무료 수업을 다 4가지를 걸었어요. 4가지 무료 수업을 걸면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원하는 거 이거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촉을 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10원 한 장 안 받고 정말 리얼 깡으로 무료 수업을 했어. 단 4가지 무료 수업을 내는데 2가지만 제가 4개를 푸는 것 중에 2개만 무료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료라니까 너무나도 배우고 싶은 거였으니까 막 저요 하는 거예요. 자,
무료 수업 2개 왔는 사람들이 나머지 2개는 내가 2개는 돈 안 주고 배웠으니까 2개 보니까 너무 또 퀄리티가 좋아. 그럼 2개는 제가 돈을 주고 배울게요. 또 다른 거 2개 배우다 중복적으로 교차가 되지 않으니까 이 4개의 무료 수업이 5명이 돌아가면서 2개밖에 못 배우게 하니까 나머지 2개는 돈을 내고 배울게요. 돈을 내고 배울게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4가지를 다 수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밴드에다가 저는 무료 수업을 했어요. 정말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좋았어요. 라는 글을 쓰니까 배우지 않았던 그냥 전혀 무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돈을 주고라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 저는 한국약선착고차연합회를 운영을 하면서 협회를 내면서 지금은 전국에 62개의 문화원을 내고 있어요. 저한테 배워가셨던 62분은 현판을 걸고 저하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무료 수업을 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우와, 글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친다. 협회장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글 읽는데 벌써 내 마음을 다 읽어버린 거야. 공짜를 줘서 사람들이 내 공간에 오게 하는 방법을 글을 읽는데 소름이 끼쳐서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나 그대로 따라할게요. 이러면서 제 글 그대로 퍼갖고 가가지고 그분 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항상 그래요. 그럼 제 거 갖고 가세요. 사진도 제 거 쓰세요. 글도 제 거 가지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무료를 돌렸는데 이 무료가 결코 무료가 아니고 엄청난 유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5개만 4가지 수업 풀었잖아요. 그 4가지만 돌려가면서 배운 게 아니라 그 해에 30주라는 과정을 이끌어가는 꽃차에다가 꽃차 수업도 등록을 하시고 꽃차 수업을 등록하다 보니까 약선차도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도 수익을 창출하게 만들고 저도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오프라인은 결국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야지 수입이 생기잖아요. 저에게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저희 엄마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농사꾼이 제일 어문 거 먹는다. 경상도 말이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농사꾼이 제일 좋지 않은 거 먹는다. 왜냐? 좋은 거는 남에게 팔고 좋은 거는 남에게 주고 내가 먹을 때는 가장 안 좋은 거, 기스난 거, 험난 거 이런 거 먹는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도 남에게 줄 때는 수업을 풀 때도 가장 큰 거, 가장 고가의 수업을 무료로 줬어요. 왜 이렇게 무료로 주냐고 사람들이 막 의아해 했어요. 근데 무료가 결코 무료가 아니고 그게 가장 큰 유료가 되어 왔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끔 하는 이벤트와 가끔 하는 무료 수업. 무료 수업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미리 전화해요. 선생님 저 그 수업 정말 듣고 싶은데 제가 미리 돈 좀 넣어놓으면 안 돼요? 미리 지금 수강료 좀 넣어놓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말해요. 절대 단 한 번도 그렇게 받질 않았어요. 왜? 밴드 노출 수위를 올려야 되잖아요. 매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언제 공지 올릴까 막 자다가도 공지 올려버리면 이 사람들은 한 번 공지 놓치면 또 한 달, 또 2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은주라는 사람이 언제 공지 올리나 싶어서 늘 촉각을 세우고 늘 밴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밴드는 자동적으로 검색 수가 늘어나고 노출 수가 늘어나고 이 밴드 잘 굴러가네. 밴드 검색 엔진이 저를 항상 상위 1등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62개의 문화원을 오픈해서 선생님들을 활동하게 해드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62개의 문화원 중에 62개의 문화원이 다 잘 돌아가고 저처럼 지금 이러면 저는 지금 아무 일도 안 해도 수입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협회를 만들었고 자격증 발급하는 기관을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62개의 문화원 선생님들이 다들 이렇게 노력하셨으면 저는 지금 엄청난 자는데도 통장에 돈은 막 들어오겠죠. 하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는 방법을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안 하시는 분은 안 해요.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제가 오프라인에 왔을 때
말하지 않아도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 저는 공간 지금 처음에는 6평짜리 조그마한 사람 6명이 들어오면 엉덩이도 이렇게 못 부딪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수강생이 점점 늘어나니까 지금은 36평짜리 가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러 뭘 해놓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막 진열을 해놔요. 그리고 더 이상 진열을 하지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봉지에다가 막 싸놓는 거.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실력. 온라인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고 잘해도 사람들이 저에게 왔을 때 제가 갖추어진 게 없으면 사실은 글빨이네, 말빨이네, 그리고 돌아가실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제 공간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놓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온라인에서 저를 보잖아요. 온라인에서 저를 봤을 때 상담도 오프라인으로 오라 그래요. 운전을 해서 5시간을 와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상담이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요. 전화 상담? 전화로 선생님 뭐 그 수강료 얼마예요? 수업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제주도 계시는 분에게도 제가 이렇게 말해요. 혹여나 무태 나오실 일 있으면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차 한잔 대접할게요. 아주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아유 혹시 울산 오실 일 있으면 오셔서 오시면은 제가 차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말 와요. 이 여자 뭔가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수업 의뢰를 하거나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자기 거를 막 어필하기 바빠요. 그 수업은 얼마고요? 어떻게 하고요? 지금 등록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던데, 저는 그냥 오시면 차 대접할게요. 그리고 와서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왔는데 쟤 또 큰 말도 안 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진열해 놓은 거, 그냥 여기 쭉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제 실력이었던 거예요. 보고, 색깔 보고, 모양 보고, 이 선생님이 이 정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맛 보고, 야, 그러면 내 선생님한테 할게요.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차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실력은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 공간을 못 채운 사람들은 제가 수강생들을 일부러 제 밴드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머리에 든 게 있어도 내가 진열해 놓은 게 없고 내 실력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수업을 배우러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창업을 하거나 카페를 창업하고 싶거나 체험 농장을 창업하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첫째는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 없이도 실력으로 보여줘라.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둘러보고 이게 선생님 실력이구나 인정하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예로는 저희 집 오늘 아침에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함안에 아주 나이 드신 제자가 계셔요. 64신가 그분이 말주변도 없으시고 촌할머니세요. 저한테 배우셔서 문화원을 차리셨는데 배울 당시에 너무너무 열심히 그냥 매일 그냥 풀하고 꽃하고 막 뭐 밀가루하고 막 식초하고 싸우시던 분이야. 근데 이게 딱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집에 진열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등록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실력이니까. 온라인 이꾸르 오프라인이다. 사람들은 그게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온라인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온라인이 곧 오프라인이었어요. 밴드에서, SNS에서, 블로그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고 항상 거기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오게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시국에 제가 무료 수업도 많이 열었지만 코로나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알게 됐어요. 작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버렸잖아요. 빠르게 유튜브 선생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유튜브 선생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공방에 오셔서 제가 수강생도 다 모아드릴 테니까 강의를 해주세요. 수강생 모아줘. 공간 줘. 근데 강의비도 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냉큼 달려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제가 그 수업을 그냥 했겠습니까?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만의 특가를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39만 원을 받을 때 저희 협회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람들을 계속 모아드릴 테니까 19만 원에 해주세요. 오케이 하셨어요. 매번 6명에서 7명의 사람들을 제 온라인 공간에서 모았어요. 인기 너무 좋은 거예요. 매번 수업 때마다 포스팅해가 올리고 오늘은 뭐 어떤 일을 배웠습니다. 이런 걸 올리고 하다 보니까 2기, 3기들이 자동으로 줄을 서게 되고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내가 수업이 없는 날은 다른 사람이 제 공간에 와서 수업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업 공간이 없어서 수업을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공간 대여를 해드렸어요. 공간 대여할 때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무료 공간 대여. 무료 공간 대여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오죠. 뭐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모일 때는 10명씩, 16명씩 이렇게 올 때 정말 대접도 잘해드렸어요. 잘해드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노출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무료 공간에 이렇게 공간에 찾아와서 수업을 받고 가는데 여기 있는 원장님이 뭐 정말 공짜야, 정말 무료야. 근데 대접도 잘해줘. 먹어보니까 맛있어. 야, 이거 수업 받고 가자 우리. 이렇게 무료 공간 대여도 수입이 되고 또 제가 여는 수업들마다 미리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는 정말 가격이 싼데 선생님 좋은 분이 오시니까 또 미리 대기자들이 생기고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저에게는 또 어찌 보면 또 재미있게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왕 줄 게 있으면 사람들이 늘 나에게 와서 배워야 되잖아요. 이 공간에 와야 되잖아요. 아낌없이 줘야 돼요. 준다고 그 사람들이 다 따라 하지는 못해요. 제 공간에 오셨을 때 돈을 썼는데 기분 좋게 돌아가셔야 되고 단돈 10만 원을 썼는데 10만 원어치 들고 갈 때 수업도 이렇게 받아서 레시피도 이렇게 받았는데 들고 가는 것도 이만큼 많아. 돈이 안 아까워야 돼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는 이렇게 3가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라는 밴드에서 가장 큰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밴드고요. 여기에서 정말 저에게서 배워서 키맨이 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양성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또 한국약선차 꽃차연합회라는 공부방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여기에는 제가 늘 자료를 올려주고 늘 공유해주고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올려주는 밴드예요. 이런 차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6평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었었는데 지금 저는 그 5년 만에 그 10배가 커진 60평짜리 티하우스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 과정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꽃차 선생님으로서 문화원 조금 하는 동네 아줌마 놀이터였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저는 늘 조금 더 나아가서 배우려고 했었고 중국의 차 시장도 여러 번 가게 되고 여러 번 가다 보니까 운남 동경호라는 그 본사를 가게 됐어요. 거기는 그 중국 내에서도 멤버들만 들어가지 일반인들 중국에서도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한국인 최초 여자로서는 제가 아마 갔었는데 기행을 한 6번 가가지고 이거 나 한국 대리점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갖고 가라. 한국 대리점을 하라는 거예요. 으슬프게 시작했던 꽃차 선생님이 중국의 국영차창을 가지고 왔는 지사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꿈이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큰 꿈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이곳까지 올라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년 만에 꿈이 10배로 커지고 꿈이 10배로 커진 꿈이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글을 쓰고 밴드 속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단 한 번도 그만하게 그분들을 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에게 그리고 수업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항상 자기를 낮추어라고 말해요. 낮추어서 글을 쓸 때도 상대방을 높여주는 글을 쓰고 말을 할 때도 내가 상대방보다는 조금 낮은 자리에서 말을 하고 글 속에서도 재미있는 글을 써야 되기도 하지만 글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내가 이 수업을 열고 내가 이런 정보를 주지만 내가 이런 레시피를 주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쓰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이런 레시피를 이렇게 공유합니다. 이런 공손함 이런 낮추어짐.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번 풀보다도 더 낮추어라. 76 된 저희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셨던 남편에게 늘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이래요. 여보, 누운 풀보다도 더 낮추세요. 국회의원 하셨던 남편에게 부인이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자, 제가 협회를 운영하고 글을 쓸 때도 사실은 상담을 받으러 올 때도 제가 아까 말했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단 한 번도 제가 상담에서 상대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물론 갖추어진 실력도 있지만 그만하지 않음도 그리고 내가 잘났다고 말하지 않음도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효과였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사람을 대하는 인격은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밴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무엇을 늘 챙겨봐야 되는지 가르쳐 드리면요. 타켓에 맞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꽃차를 하고 뭐 다식을 하고 뭐 이런 제가 원하는 요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이게 원하는 글을 글을 써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 밴드 특성에 맞는 이 키워드에 맞는 글을 써야 되는데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밴드에 지금 오늘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남자가 들어왔는지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왔는지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대부분 밴드는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글들을 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호응도를 많이 댓글 많이 달게 하고 댓글 많이 달게 하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또 하나 나에게 집중시키고 나에게 자주 오게 하고 재방문율이 높게 하고 하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한다고 밴드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회원들이 열심히 해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 회원들이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니까 상위 활동자에게 상도 주고 무료 수업 기회도 많이 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그럼 선물 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그 회원들도 늘어나고 공인은 아니에요. 연예인도 아니고 뭐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밴드 속에서는 저는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처럼 행동합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저를 보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재방문하시는 분들 어쩌다 보니까 산우 선생님이 글을 쓰면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대요. 뭐 욕할 때도 있거든요. 욕을 적을 때도 있고 뭐 이래서 작은 공간 아니지만 팬들이 생기고 늘 와서 고정 팬들이 생겨요. 그분들은 아무리 멀어도 저에게 와요. 그리고 팬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뭐 울산하고는 막 엄청난 거리가 있는 곳이잖아요. 뭐 충남, 아산, 당진 막 이런 데서도 인생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에게 와서 수업을 받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셔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 길 오신 분에게는 정말 그 먼 길에 그 기름값, 그 시간, 그 노력이 아깝지 않게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오시는 길이 설레고 가시는 길이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것보다도 내가 돈 조금 더 벌어서 이 숫자 세어서 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즐거운 게 너무 즐거웠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 10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30주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올 때 너무 설렌다. 갈 때 너무 기분 좋다. 밴드라는 곳이 결코 온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밴드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다른 SNS,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곳에도 제가 글을 많이 쓰고 저를 많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결코 온라인이 아니고 이것이 오프라인이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